금융위, 하나은행 우리은행 6개월 영업정지 과태료 의결, 상보. 금융위원회가 DLF, 파생결합펀드, 손실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확정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전 하나은행장의 문책경고와 함께 기관 제재를 한꺼번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DLF 손실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한 부회장의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각각 227억 7천만 원, 255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과태료는 지난달 12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197억 1천만 원, 167억 8천만 원으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증선위에서 결정한 과태료를 그대로 의결했고 금감원이 건의한 일부 영업정지 6개월도 유지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선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낮췄고 나머지는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다. 우리은행에 대해선 설명서 교부 의무와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 위반 관련해 과태료만 낮췄고 나머지는 금감원 건의대로 의결했다. 은행장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되나 기관 제재는 금융위를 거쳐야 확정된다. 금융위가 DLF 기관 제재까지 마무리함에 따라 남은 절차는 통보뿐이다. 금감원이 은행장 중징계를 확정한 직후 통보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동안 관례상 기관 제재와 한꺼번에 통보했다. 이번에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이내로 통보해야 하나 보통 당일이나 다음날 통보됐다. 다만 일부에서는 금감원이 시간을 두고 통보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우리금융주주총회 직전에 제재안을 통보해 손 회장이 법적 대응을 할 물리적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다. 특히 손 회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금감원의 미운털이 밝혔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관행을 깨고 통보 절차를 지연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의 관례를 깨기 위해선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통보하는 시간을 끌 합리적 이유는 찾긴 어렵다고 말했다. 슈퍼하이오일 중간 결과 바이든 3곳 샌더스 1곳 유력. 2020 미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민주당의 경선이 미국 14개 주에서 치러지고 있는 슈퍼하이오일. 예상대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 두 사람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3곳, 샌더스 의원이 1곳에서 승기를 잡은 것이 유력시 됐다. 다만 수백 명의 대의원을 갖고 있는 대형주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슈퍼화요일의 승자를 가리긴 아직 이르다. 3일 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동부 시간 기준부터 각 주 투표소들의 투표가 순차적으로 종료됐다. 이날 오후 9시 10분 기준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엘라베마,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등 3개 주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CNN은 전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44%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이 34.3%, 샌더스 의원이 23.6%,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16.1%씩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버지니아에서는 99%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이 53.3%의 득표율을 얻어 압승했다. 이어 샌더스 의원 23.1%, 엘리자베스 워렌 미 상원의원 10.7% 순이었다. 엘라베마의 개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바이든 전 부통령이 59.5%의 득표율로 승리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샌더스 의원이 승리가 확실시된 곳은 그의 지역구이기도 한 버몬트주다. 버몬트주에서 개표가 9% 진행된 결과 샌더스 의원이 51.4%의 득표율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바이든 전 부통령 23.6%, 블룸버그 전 시장 10.1% 순이었다. 이 밖에 이 시간 기준 오클라호마, 메인, 매사추세츠,
아칸소, 미네소타, 텍사스, 콜로라도 등에서 투표가 종료됐지만 후보 간 접전이 치열해 유력 승자가 발표된 곳은 아직 없다. 유타와 캘리포니아주는 각각 오후 10시, 11시에 투표가 공식 종료될 예정이다. 우선 228명의 대의원을 갖고 있어 대형주에서 속하는 텍사스주에서는 22%의 개표가 진행된 결과 샌더스 의원이 29.0%의 지지율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바이든 전 부통령 22.4%, 블룸버그 전 시장 17.8% 순이었다. 워렌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매사추세츠에서 고배를 마실 확률이 크다. 이 주에서 9%의 개표가 진행된 결과 1위는 바이든 전 부통령 30.9%, 2위는 샌더스 의원 27.7%였다. 워렌 의원이 24.4%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 중이다. 한편 6명의 대의원을 갖고 있는 미국령 사모아에서는 블룸버그 전 시장이 49.9%의 득표율로 승리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날 미국에서 경선이 진행되는 곳은 총 14개 주다. 캘리포니아에 할당된 대의원 수가 415명으로 가장 큰 규모다. 미국령 사모아와 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경선도 열리는 등 이날 배정된 대의원 수만 총 1,537명으로 전체 3,979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되려면 과반인 1,991명의 대의원 확보가 필요하다. 신천지 신도 루머 휩싸인 가수 청하와 태희가 해명에 나섰다. 가수 태희는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천지 관련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2호점 오픈이 연기됐다고 밝히며 어떤 종교, 신천지의 모임이 속상하게도 이 근방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미룬 것인데 심지어 오픈 날짜도 정하지 못한 채 직원들과 하루하루 애태우고 있는데 제가 그 종교인이라니 라고 분노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이용해 거짓 정보를 재미 삼아 흘리고 이용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밀라노 패션위크 일정에 동행한 스태프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수 청하 역시 신천지 신도라는 루머에 휘말렸다. 이에 청하는 지난 2일 네이버 브이라이브 생방송을 통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이날 데뷔 1000일을 기념해 진행한 생방송에서 오해를 좀 풀고 싶다라며 저의 스태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부터 다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다. 한국 오자마자 자가격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다른 스태프분들은 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매니저 포함 스태프 2명이 확진 판정받았다는 단독 기사를 봤는데 저희 매니저들은 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도 밝혔다. 청하는 우리 스태프들이 워낙 많은데 그분들 포함 저까지 우려하실 만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서 신천지 교인이라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배우 이동욱과 가수 아이비 또한 신천지 신도라는 루머에 휩싸이자 해명에 나선 바 있다. 아이비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온다. 지라시 조심하시라.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라며 분노했고 이동욱은 소속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93%가 신천지 관련자로 파악됨에 따라 정부는 신천지를 대상으로 한 특단의 방역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중국 사죄론 대두에 중국 여론 사과할 필요 없다. 김진방 특파원 등호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이 세계로 확산하면서 발원지인 중국이 사과해야 한다는 중국 사죄론이 대두되자 중국 매체들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부분 인터넷 기반 중소 매체들을 통해 퍼지고 있는 이런 주장은 중국이 발원지라는 증거가 없다는 중국 최고 감염병 권위자인 증난산, 종남산 중국 공정원 원사의 발언을 근거로 삼고 있다. 북경일보 시사평 논란을 담당하는 중국 장안관찰, 은사일 한국, 일본, 이탈리아 등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중국이 바이러스를 세계에 퍼뜨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지만 중국이 사과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장안 관찰은 코로나19는 자연재해일 뿐이라며 중국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우한, 무한 시민의 희생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이어 미국에서 시작될 수많은 희생자를 낸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미국 역시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사과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스페인 독감은 1918년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돼 전 세계에 퍼지면서 2년간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재앙급 독감을 말한다. 민족주의 성향을 자극하는 비슷한 내용의 뉴스는 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유명 필진이나 공산주의 청년단, 공청단 같은 조직의 웨이보, 미각 중국판 트위터, 계정, 진루터우테아옥, 금일두초 같은 뉴스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됐다. 뉴스 큐레이팅 랩인 진루터우테아오는 편집자 없이 인공지능, AI, 엔진이 사용자의 기호에 맞춰 뉴스를 노출하는 서비스다. 주로 자극적인 사건 사고, 연예 뉴스 등을 다루며 화제가 되는 뉴스를 통해 중국 내에서 가입자를 7억 명 이상을 끌어모았다. 중국 일부 누리꾼도 관련 뉴스를 공유하며 중국이 사과할 필요 없다. 많은 질병의 근원이 외국에 있어도 사과를 하는 국가는 못 봤다 등 이 같은 의견에 동조했다. 이에 앞서 중국 유명 방송인은 지난달 코로나19와 관련해 세계에 사과하자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중화권 매체인 도웨이, 다유는 지난달 25일 관영중앙, CCTV 유명 앵커이자 인터넷 스타인 추멍헝, 구맹헝, 이 웨이보에 이와 같은 주장을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글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추멍황은 웨이보에 우리는 말의 어조를 다소 온화하면서도 미안함을 담아서 하지만 주눅이 들거나 우쭐거리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전 세계를 향해 절을 하고 미안합니다. 폐를 끼쳤습니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안철수, 대구 의료봉사 중 화상회에 성숙한 시민의식서 희망. 조민정 이동환 기자 등호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관련 진료 봉사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4일 대구에서 스스로 격려하고 도우며 희망을 만들어가는 분들을 보며 우리가 이 국난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대구에 머무르고 있는 안 대표는 이날 화상 연결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에서 이태규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각각 회의에 참여했다. 안 대표는 회의 직후 곧바로 의료활동에 나서려는 듯 푸른색 반소매 수술복을 입고 마스크를 턱 밑으로 쓴 모습이었다. 그는 몸은 대구에 있지만 필요한 당무를 미룰 수 없어 오늘 화상 최고위를 열게 됐다고 입을 뗐다. 안 대표는 동산병원 건너편 서문시장을 언급, 한강 이남 세대 시장 중 하나이고 대구를 상징하는 곳이라며 조선시대에도, 전쟁 중에도, 최근 대형 화재가 났을 때도 계속 문을 열었던 곳인데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이어 도로가 한산하고 도시가 적막하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 만난 대구 시민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차분하고 침착했다고 대구 상황을 전한 뒤 엄중하지만 이러한 대구의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신과 같은 의료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전국에서 휴가를 내고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오신 분들이 많이 있다며 이분들의 땀방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대구에 내려온 계기에 대해 지난 주말 여러 위인이 휴가를 내 대구로 향한다는 보도를 보면서 이 시점에서 제가 있을 곳은 여의도가 아니라 대구라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와 제 아내는 의과대학 학생 때 가톨릭 학생회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면서 만났다고 소개하고서 저와 제 아내는 이곳 대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 안철수가 아니라 의료인 안철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안철수로서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다짐한 뒤 모두 힘내십시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안 대표가 대구에 머물면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등 현안 논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오는 6일 최고위원회를 대구에서 열기로 했다.
이승훈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가 대구에 계시다 보니 아무래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비공개 최고위를 대구에서 하기로 했다며 안 대표의 의료봉사 일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간을 잡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가 언제까지 봉사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필요할 때까지 봉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며 상경 일정은 전혀 계획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